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뭐 당대표는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려 89.9% 누적 투표율. 뭐 다른 사람이 감히 여기에 견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대표 서울 경선 투표 결과입니다. 92.43%. 압도적이죠. 그냥 뭐 원사이드 합니다. 김두관 후보 6.27%, 김지수 후보 1.3%. 자, 누적 투표율은 89.9%. 당대표의 경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되고 지난 당대표에 이어서 이번에 연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늘의 두 쪽 나도 앞으로 바뀔 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걱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김두관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이 이제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당대표 후보 재판 일정 한번 저희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8월 13일 대장동, 8월 16일 대장동, 그리고 8월 20일 또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고요. 8월 26일 위증교사, 또 27일 대장동, 30일 대장동. 자, 이제 8월 한 달 동안 무려 대장동 5번, 공직선거법 1번, 위증교사 1번. 그래서 7번의 재판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이미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8월 말에 이 재판이 또 있기 때문에 무려 휴일 제외하고 지금 15일 중에 7번 이상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버텨왔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버텨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고는 피해갈 수가 없죠. 10월에 선거법 1심 선고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죄 취지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올가을에 이제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각각 1심 선고가 예상이 되죠. 네. 그리고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녹음 파일,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실제 위증을 실행한 김모 씨 간의 녹음 파일들이 다 공개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대표 2기 체제에서 순순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입니다. 민주당 당원 80조에는 그 부정부패 등 혐의로 뭐 기소가 되면은 원래 직무정지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해석되면은 뭐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예외 조항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당 대표직도 하고 당 대표 다시 출마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민주당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 직무정지 조항조차도 이번에 당원 개정에서 없앴습니다. 즉 바늘 하나 들어갈 만한 틈도 다 없애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설령 앞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발적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은 그 후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격돌과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점차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긴장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맞습니다.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논란이 난 이유도 바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말하자면 최고위원 회의를 주도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었을 때 우리 당의 대표 즉 말하자면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 당원들이 보기에도 정봉주 후보가 말하자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훨씬 더
본인의 말에 순순히 잘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유인태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배경이 되었고 네. 그 사단이 오늘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결국에는 민주당도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자신이 10월 달에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가 나오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스스로들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직접 그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인정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서 얘기하듯이 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소한 정치적 기소에 의한 재판이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시점보다는 네. 어쨌든 기소가 그 어떤 방향에서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다 유죄 취지의 어떤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기소 내용들이 생기고 있고 재판도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뭐 어떤 재판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당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래요? 아니 근데 그동안에 보면 뭐 조국 그 지금 대표도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한명숙 그 전 총리도 그러시고 민주당은 그 일단 어떤 행위가 문제가 제기되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심지어는 재심을 하겠다라면서 그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습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뭔지 그 법은 권력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정말로 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